네, 시작할게요. 경우의 수. 자, 거기 봅시다. 뭐 사건이라는 말 있는데 뭐 사건은 뭐 그냥 대충 보세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사건이라고 하는데 주사위를 던진다 라고 하면 앞으로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건데 가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주사위가 7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12까지 있는 주사위는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2까지 있는 주사위 찾아오려면 그런 얘기 꺼내면 찾아오시면 돼요. 선생님 주사위 던졌는데 쪼개지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주사위 던져서 쪼개질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선생님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동전을 세울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자,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F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T처럼 명확하게 명확하게 의미를 막 이렇게 부여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 경우의 수 들어가면서 조금 해줄 얘기가 있는데 여기가 어쨌든 언어로서 문제를 푸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어떤 멘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전부 다를 이해시키고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준혁이 잘생겼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장난을 쳐서 진짜 잘생겼다고 한 건지, 혜윤이가 들었을 때는 못생겼는데, 준혁이가 들었을 때는 잘생겼는데, 이게 한글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요. 어떤 한 의미에 대해서 되게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관적. 네, 맞아요. 주관적이어서 준혁이 바보 이러면 진짜 바보라고 한 건지 장난친 건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결국 선생님이 어떤 멘트를 했을 때 어떤 친구가 해석하는 방법과 다른 친구가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은 최대한 많은 쪽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언어를 설명할 거거든요. 이 경우의 수에서 선생님이 언어적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면 더 조잡해져서 더 운동이 와서 그렇게 설명 안 할 거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마이콜 쌤이 얘기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방법을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저 인간이 저런 멘트를 하네? 무조건 저렇게 풀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어떤 F처럼 푸는 게 아니라 T처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 F예요. 진짜요? 뭐 그게 놀랄 일이야. 남들이 다 T래요. 근데 F예요.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 조금 심플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해석하시면 돼요. 네? 영어요? 그 의사들이 네. 한국 의사들이 대화를 할 때 한국말을 안 쓰죠. 다 뭐로 대화해요? 영어로 대화하죠. 진짜. 그런 이유가 뭡니까? 뭐 어디가 부러졌대. 이런 것도 다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다 영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막 간지나 보이려고 막 영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상 전달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영어 단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조금 이 한글이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이거 영어로 다 해석해 버리시면 뭐 그런 부분이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노가다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 예, 6가지.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막 쪼개져서 2하고 6 동시에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이러면 진짜 쪼개버립니다. 주적씨. 네, 이해되나요? 자, 뭐 그래서 얘는 6가지. 예전에는 6가지라고 했는데 그냥 가지라는 멘트를 붙였는데 그냥 요즘은 그냥 숫자로만 써도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동전 한 개 던진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앞면 나오거나 뒷면. 뒷면 나오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노가다적으로 앞면이 나와서 뒷면이 나왔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노가다. 그러니까 이 노가다를 하다가 어떤 순간에 이제 뭐 공식들도 나오고 할 건데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노가다예요. 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필수 문제 읽어볼게요. 자, 1번에 1번 보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대요. 몇 가지 있습니까? 2가지. 뭐 있어요? 3 나오거나 6. 6 나오거나. 그래서 몇 가지다? 2가지다. 자, 2번 보면 6의 약수가 나오는데 6의 약수 뭐 있습니까? 1, 2, 3, 1, 2, 3, 6.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예, 4가지. 쉽죠? 쉬운지 나중에 봐봐. 네. 자, 필수 문제 2번. 자,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푸냐면요. 푸는 방법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 한 개를 사려고 한대요. 근데 100원짜리 10개랑 50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100원짜리 몇 개 넣는지 알아요? 몰라요. 500원짜리는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100원짜리를 어떤 X개만큼 낸다. 물론 노가다를 할 수도 있는데 노가다를 안 하고 이렇게 풀 겁니다.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몇 개 내는지 모르겠지만 Y개 낼 거다. 자, 그랬더니 얘가 총 얼마더라? 1,500원이더라.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만약에 Y가 0이라고 하면 X가 얼마여야 돼? 15여야 되는데 우리 X에 총 몇 개밖에 없다고? 10개. 10개밖에 없다고. 그럼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안 돼요. 자, Y 한 개 내면 X 몇 개 내야 된다고? 10개. 10개. 자, Y 두 개 내면 X 5개. 5개. 자, Y 세 개 내면 안 되지. 0개 내도 되는 경우죠. 맞아요?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 세 있다? 가지. 세 가지 경우 있다. 그냥 3이라서. 네, 결국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어려운 거 있나요?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문제가 아니라 131쪽. 자, 얘 잠깐 지울게요. 쌤 2번에 2번 안 풀어요? 이거 풀어. 네. 한 개 이상씩 쓰라 그랬으니까 아까 뭐만 제외했는데 0개 내는 경우만 제외하면 되지. 또 다 풀어주면 되는 거. 자,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소문제.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소문자 B라. 이렇게 둘 건데 경우의 수에서는 연산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들었어요. 첫 번째 이 A랑 B를 더하는 경우. 두 번째는 A랑 B를 곱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그럼 중요한 내용인데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하냐에 대한 의미인데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돼요. 얘는 어떤 사건이 각각 일어났어요. 얘는 A, B는 어떤 얘 곱할 때는 얘네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자, 용어적으로는 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얘는 각각 일어나는 경우 우리 뭐라고 해?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그리고. 문장에서도 보면 그리고는 문장이 이어질 때 쓰는 거죠. 맞아요? 또는 얘 아니면 얘. 문장을 나눌 때 쓰는 거죠. 맞아요? 의미상 이해했습니까? 네. 결국 의미상으로는 각각을 나타내는지
동시에를 나타내는지. 근데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야. 뭐 될 수도 있는데 볼게요. 자, 각각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자, A에서 어떤 B라는 목적지까지 갈 건데 우리는 비행기가 세 대 있고 기차가 두 대 있대. 비행기가 세 대 있고 기차가 두 대 있네. 그럼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5가지. 비행기 3개, 기차 2개. 그래서 어떻게 한다? 플러스 더하는. 플러스. 맞아. 네. 맞아. 얘네의 경우에 각각을 더한다. 이해됐어요? 근데 요번에는 A, B를 가는 건 똑같은데 중간에 C라는 목적지 부분을 경유해서 갈 거예요. 경유해서 갈 건데 A에서 C까지는 비행기만 탈 거고 C에서 B는 기차만 이용할 거예요. 그럼 A에서 C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세 가지. C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두 가지죠. 네. 진짜 두 대밖에 없대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곱할 거예요. 왜? 경우의 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동시에라는 멘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동시에가 뭡니까? 같이. 한 번에? 시간에 예, 동시간에. 동시에? 맞아요? 동시간에 탈 수 있습니까? 동시간에 탈 수 있나요? 아니요. A에서 C까지는 비행기만 타고 C에서 B까지는 기차만 탈 건데 내가 몸이 두 개가 분리돼서 비행기, 기차를 동시에 두 개를 탈 수 있는 게 아니지, 맞아?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동시에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0.00001초라도 차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측정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의 수에서 동시에는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얘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어떤 말이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해요. 사건. 근데 선생님 A에서 C로, C에서 B로 가는 건 따로 사건 아닌가요? 아니요. 맞아요. 이 경우의 수에서 보면 얘도 각각의 사건, 얘도 각각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뭐야? A에서 B까지 갔을 때, A에서 B까지 갔을 때, 그럼 우리가 C를 들렸다 가는 건 그냥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건 A에서 B까지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A에서 B까지로 가는데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랑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각각 나오는 거죠. 맞아요? 각각 나왔는데 이게 결국 하나의 사건이니까 우리는 뭐한다? 곱한다.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만 기억하면 곱하고 더하는 것만 구분 지으시면 돼요. 오늘. 알겠죠? 자, 그럼 필수 문제 3번 볼게요. 자, 서울에서 비행기는 5대가 있고 기차는 3대가 있대요. 자, 비행기나 기차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비행기 또는 기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더해요. 5 더하기 3. 3 된다. 그래서 몇 가지? 8. 네, 8이 돼. 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4번. 4번. 자,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부터 20까지만 있대. 세 가지 이제 3가지 될까요? 자,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두 가지 2가지. 예, 2가지. 자, 그럼 우리는 이 3과 2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더한다. 왜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죠. 다른. 맞아요. 각각의 사건이니까 얘네들은 더한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해 줄 건데 경우의 수에서 답만 써 있으면 책 찢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풀이식이 긴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경우의 수에서는. 그러니까 표현 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했는지를 선생님이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을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5번. 자, 초록색 티셔츠는 3개 있대. 티셔츠는 3가지 존재였고, 그 다음에 바지는 4개. 자, 우리 그럼 이 3하고 4를 어떻게 하면? 해요. 곱한 다음에 우리가 짝을 짓는다는 건 결국 위아래가 세트죠? 맞아요? 그럼 얘의 경우의 수랑 얘의 경우의 수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셔야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얼마? 12. 까지 하면 경우의 수 끝은 아니네요. 필수 문제 6번. 자, 필수 문제 6번 보면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은 3가지.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은 뭐 3가지가 있대. 그리고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 2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자, 근데 우리는 결국 뭘 물어봤어? 서울에서 어디까지? 부산까지 가는 게 하나의 사건이니까 뭐 한다? 해요. 6. 자, 필수 문제 7번. 7. 자, A에서는 짝수의 눈이 나와야 되는데 A에서 짝수는 나오는 거 몇 가지? 3가지. 3가지. 자, B에서 6의 약수 나오는 거 4가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동시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거는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가지고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보면 얘네는 각각의 사건이죠,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요. 야, 곱해야 돼요. 왜?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다른 문제가 풀어줄만한데. 아니다, 이거는 뒤에서 142쪽으로 잠깐만 와볼게요. 그러니까 9번 문제를 풀어주진 않을 거고 새로 만들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각선? 자, 이 A라는 지점에서 이 B라는 지점까지 갈 거다 라고 하면 몇 가지일까요? 최단 거리로 간다는 건 잘 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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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러니까 오른쪽 6번 위로 4번. 근데 오른쪽 6번 위로 4번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다 셀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못 쓰죠. 뭐 예를 들어서 잘 봐.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이거 다 셀 수 있습니다. 없죠?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일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 그럼 여기에서 일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맞아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지점으로 온다는 건 이렇게 와서 오던가 이렇게 와서 오던가 그 말은 얘네들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지점으로 오는 방법은
여기에서 한 가지 맞아? 네.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두 가지인데 그럼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일로 가야 되니까 몇 가지다? 두 가지지. 그냥 두 가지.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죠. 맞지? 그랬더니 얘네들 더해서 얼마더라? 3이다. 그러니까 더하시면 돼요. 그럼 4, 5, 6, 7. 얘네들 더하면 얘네들 더하면 6, 얘네들 더하면 10, 얘네들 더하면 15, 5, 21.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해됐죠? 네, 요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보면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P라는 지점이 있어서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어 라고 하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죠. 어디? 지금 이 부분은 필요해? 필요하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은 안 필요하죠. 우리는 일단 P까지는 갈 거니까. 맞아?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얘네를 더해서 2, 3, 4, 3, 6, 10, 4, 10 얼마? 얘네를 더하면 20. 맞아요?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더라? 20가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갈 건데 P에서 B로 가는 방법도 똑같아요. 결국 1, 1, 1, 1 하면 얘네 더하면 두 가지, 얘네 더하면 세 가지, 얘네 더하면 네 가지. 오케이?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 네 가지밖에 없다. 그럼 얘네들 뭐해라? 결과적으로 얘네들 뭐해라? 우리는 A에서 B까지 가는 게 하나의 사건이죠. 뭐해라? 이런 어떤 식으로 푸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방법적인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일단 개념 수업은